충격 기상 논평. 하늘이 또 한 번 터졌다. 태풍 23호 나클이 재앙의 재림. 22호 한롱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괴물이 깨어났다. 10월에 하늘이 평온해 보이던 것도 잠시 바다는 또 한 번 거대한 소용돌이를 품었습니다. 태풍 23호 나클이 그것은 단순한 태풍이 아닙니다. 지구의 분노가 형태를 가진 채로 나타난 하늘의 복수이자 자연의 경고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나클이는 일본 남쪽 해역을 따라 시속 25km 속도로 동진하며 뜨겁게 달아오른 해면 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는 이미 열의 연료통과 같습니다. 30도에 가까운 해수면 온도는 태풍의 심장을 더욱 강하게 뛰게 만들고 결국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괴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3일 아침 그 거대한 소용돌이는 이즈 제도에 상륙합니다. 그것은 굴과 나흘 전 태풍 22호 한롱이 초토화시킨 바로 그 자리.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하늘은 다시 그 자리를 후벼 파듯 또 한 번의 폭풍을 내리꽂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나클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기후 시스템이 완전히 뒤틀렸다는 신호다. 뜨거운 바다, 사라진 계절, 나클이는 그렇게 태어났다. 올해 일본 남쪽 바다는 마치 끓는 물처럼 달궈져 있습니다. 한때 열대 폭풍이었던 나클이는 그 뜨거운 바다를 지나며 괴물로 변했습니다. 눈이 선명히 드러난 태풍의 중심부는 지구가 품은 열의 심장처럼 맥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일본 열도에는 벌써 5개의 태풍이 상륙도는 접근했습니다. 그중 태풍 5호 나리는 홋카이도까지 치고 올라가며 태풍은 더 이상 남쪽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바다는 북쪽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즉, 태풍이 한반도까지 오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나클이 한반도를 향한 북상 시나리오 시작됐다. 기상 레이더는 이미 대한해역 남쪽 해상에 길게 늘어진 비구름의 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클이가 북상할 경우 그 외곽 구름대만으로도 남해안과 영남, 강원 동해안의 폭우를 퍼붓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태풍의 중심이 상륙하지 않아도 그 주변의 강풍 반경은 400km 이상, 한반도 절반이 그 영향권에 듭니다. 이번 주 중반 한랭 전선이 나클이의 녹쪽을 통과하면서 남쪽의 열기와 북쪽의 냉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입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비, 바람, 그리고 기온 붕괴. 서울의 낮 기온은 단숨에 10도나 떨어질 것이고 남쪽에서는 아직 30도의 열기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 여름과 겨울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이한 풍경. 이것이 바로 계절의 붕괴입니다. 장마인가, 가을인가, 아니면 새로운 계절의 시작인가. 이번 주 날씨는 마치 10월의 장마 같습니다. 태풍의 외곽 구름이 빠져나가면 또 다른 비구름이 들어옵니다.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3차례의 폭우가 연속적으로 전국을 덮칠 예정입니다. 특히 한랭 전선이 남하하는 주말 이후 기온은 겨울 수준으로 급락, 일부 지역은 10도 이상 하강할 전망입니다. 그 차가운 공기는 남쪽의 열기를 밀어내면서 한반도 전역을 냉기의 감옥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한반도 태풍 없는 해? 착각이다. 올해 한국은 공식적으로 태풍 상륙이 0건인 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태풍 8호 또마이는 한반도 근처에서 온대적 야부로 변했지만 그 경로는 여전히 폭우와 바람의 재앙을 넘겼습니다. 즉, 태풍이 이름만 바꿔서 찾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사라졌지만 영향은 그대로 남았다. 이것이 바로 기후의 위장전술입니다. 지구의 열, 인간의 대가. 기후학자들은 말합니다. 올해의 태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지구의 비명이다. 온실가스로 뒤덮인 대기, 뜨거워진 바다, 붕괴된 계절의 경계, 이 모든 것이 나클이라는 이름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의 분노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인간은 묻혀있던 경고를 다시 듣습니다. 태풍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기억한다. 한롱이 지나갔고 나클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다른 이름이 대기 중입니다. 태풍은 일시적이지만 기후의 변화는 영구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하늘은 계절에 전토합니다. 남쪽의 여름, 북쪽의 겨울, 그 사이에서 가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단순한 태풍의 이동 경로가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이것을 계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제 태풍은 이름이 아니라 현실이다. 하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깨어 있습니까? 속보 충격 2편. 태풍 나크리. 한반도 상륙 시나리오 공개. 시간별로 무너지는 대한민국. 하늘이 찢기고 바다가 솟는다. 그리고 인간은 숨을 죽인다. 13일 밤 11시 침묵의 전조. 바다는 이상할 만큼 고요하다. 남해 먼바다에선 이미 5m 높이의 파도가 치솟고 있지만 육지는 아직 정적 속에 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의 심장 박동이다. 레이더상 태풍의 눈은 서서히 대한해협을 향해 북상 중. 중심 기압 945헥타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50m,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괴력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지금 이 순간 남해안 하늘에는 붉은 구름이 피처럼 번지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비구름이 아니다. 하늘이 분노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다. 14일 새벽 2시, 나크리, 남해안 상륙. 태풍의 중심이 거제와 통영 사이에 도달한다. 밤 하늘은 번개로 갈라지고 바다는 육지를 삼키듯 밀려든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너울이 방파제를 넘어 아파트 단지까지 들이친다. 순간 풍속 초속 55m, 시속 200km. 차량이 뒤집히고 가로수가 뽑혀 나간다. 전신주는 휘어지고 도심은 암흑 속에 잠긴다. 그때 하늘은 마치 고함을 지르듯 천둥을 터뜨린다. 이건 단순한 비가 아니다. 이것은 지구의 분노다. 14일 오전 6시 영남 내륙 공기의 전태터. 태풍은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 마산, 창원, 대구를 가로지르며 폭우와 회오리 바람을 퍼붓는다. 도로는 강이 되고 강은 도로가 된다. 지붕은 날아가고 벽이 무너진다. 경북 내륙에는 시간당 70mm의 폭우, 농경지는 흙탕물로 뒤덮이고 산비탈은 붕괴 직전이다. 구조 요청이 빗발치지만 바람이 너무 강해 헬기도 뜨지 못한다. 이날 새벽 한반도는 말 그대로 하늘의 포화 속에 있다. 14일 오전 10시 충청, 태풍의 중심이 관통하다. 태풍의 눈이 대전 인근을 통과한다. 잠시 하늘이 개이며 바람이 멎은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그것은 진짜 폭풍의 중심, 고요한 눈 속의 함정이라는 것을. 10분 후 바람은 반대 방향으로 돌변한다. 남풍이 북풍으로 뒤집히며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다. 도시의 유리창이 동시에 깨지고 광고판이 날아다닌다. 하늘이 울부짖는다. 14일 오후 3시 수도권. 하늘이 터진다. 태풍의 북쪽 외벽이 수도권을 강타한다. 서울, 인천, 경기 전역이 붉은 강수대로 뒤덮인다. 시간당 50mm 폭우 폭탄이 쏟아지며 한강 수위가 급상승한다. 도심 도로는 물바다, 지하철역 입구에는 역류한 빗물이 들이치고 교통은 마비된다. SNS에는 서울 하늘이 무너진다는 글이 쏟아진다. 기온은 10도 가까이 떨어지며 비와 바람이 동시에 몰아치는 이중재앙. 가을은 사라지고 겨울의 숨결이 스며든다. 14일 밤 10시 강원 영동 마지막 폭발. 태풍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힘을 모두 쏟아낸다. 산사태, 폭우, 해일, 삼중재앙. 동해안에는 최대 6m의 파도, 도로는 유실되고 마을은 고립된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건 한반도 기후의 붕괴 시나리오 1막이다. 15일 새벽, 태풍은 떠나지만 상처는 남는다. 하늘은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는 섬뜩하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넘어진 가로등, 늦은 도로, 그리고 무너진 계절만이 남았다. 기상센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나크리는 단순한 태풍이 아닙니다. 계절이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다. 하늘이 무너진 시대에 인간의 오만이 남긴 결과. 10월 말대리네. 이젠 더 이상 가을이 아니다. 남쪽은 여름, 북쪽은 겨울. 그 사이에서 계절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나크리는 지나가겠지만 그 이름은 대한민국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그날 하늘은 울었고 인간은 침묵했다.
재구성 및 교정분 10월 중순 동아시아 날씨 특집 리포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중순에 접어든 지금 동아시아의 기상 상황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쪽 해상에서는 새로운 태풍이 발달해 일본을 직접 위협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반대로 기록적인 기온차와 한파 전조 현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23호 태풍 나크리, 일본 남쪽 해상에서 폭발적 발달. 현재 가장 큰 관심은 단연 제23호 태풍 나크리입니다. 최신 위성 영상을 보면 나크리는 평년보다 해수면 온도가 1, 2도 이상 높은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며 세력을 급속히 키우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바다는 태풍에 풍부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어 중심부의 대류운이 한층 두꺼워지고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발달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동진 중이며 앞으로도 세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센터들의 예측에 따르면 나크리의 다음 목표는 도쿄 남쪽의 이주 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오는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이 지역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불과 얼마 전 이 지역 주민들이 제22호 태풍 할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강력한 태풍이 접근함에 따라 일본 방재당국은 이미 비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가옥 보강, 식량 비축, 대피 계획을 미리 점검하라고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KR 한반도, 극단적인 기온차와 한파 예고. 한편 일본 남쪽 해상이 태풍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동안 한반도는 매우 이례적이고 대조적인 기상현상을 보였습니다. 10월 12일 일요일 전국 곳곳에서 기록적인 기온차가 관측됐습니다. 가장 남쪽인 제주 서귀포 낮 최고 기온은 31.7도로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를 보였으며 반면 같은 시각 강원도 설악산의 최고 기온은 13.4도로 이미 초가을의 서늘함을 드러냈습니다. 무려 18도 이상의 극심한 기온차가 벌어진 셈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10월 중순에 이 같은 기온 분포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서로 다른 두 기단이 한반도 상공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징조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10월 13일 새벽 서귀포의 기온은 25.3도, 반면 설악산은 4.7도까지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과 가장 추운 지역의 기온차가 20도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역의 일기도는 마치 유럽의 국기를 연상케 할 만큼 남북 간 온난과 한랭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폭풍, 풍랑특보 발효 중. 이러한 대기 불안정 속에 기상청은 다수의 특보를 발효했습니다. 10월 13일 오전 6시 기준 강한 북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상 파고가 최고 4에서 6m까지 치솟고 있으며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해상 조업 선박은 안전한 항구로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체전선 형성과 전국 비예보. 그렇다면 이러한 기상 혼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동아시아 일기도를 보면 답이 분명합니다. 현재 동쪽에는 제23호 태풍 나크리, 서쪽 중국 내륙에는 이동성 고기압, 그리고 제주 남쪽 해상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회전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세 세력이 맞부딪히며 정체전선이 형성되었고 이 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한반도 대부분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4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정체전선 위에 작은 저기압이 추가로 발달하면서 비의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강수량도 또한 증가할 전망입니다. 즉 이번 주는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1, 2일 간격으로 반복되는 불안정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주말 이후 한파 전조, 초가을 급강한 기온 하락 예고. 수치 예보 모델에 따르면 오는 10월 18일 토요일 강력한 한랭전선이 한반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선은 짧은 시간 강한 비를 동반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비가 그친 뒤의 날씨입니다. 전선이 통과한 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대륙성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아침 최저기온이 7에서 8도까지 급락할 전망입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한 자릿수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짧은 가을을 지나 마치 가을을 건너뛰고 바로 초겨울로 들어가는 듯한 급변기상이 될 수 있다며 난방 점검과 두꺼운 외투 준비를 권고했습니다. 올해 태풍 시즌 결산.
한반도는 기적의 무피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23개의 태풍, 그리고 10개의 열대 저압부, 즉 33개의 열대성 저기압이 북태평양 북서쪽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필리핀을 지나 남중국해로 진입해 중국과 베트남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본 역시 연이어 태풍을 영향을 받아 제5호 태풍 나리가 북끝 홋카이도까지 상륙하는 이런 이상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과거보다 훨씬 따뜻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입니다. 반면 한반도는 올해 단 한 번도 태풍이 직접 상륙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육지 300km 이내로 접근한 태풍조차 없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평온한 태풍의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제24호 태풍 판선 발생 가능성. 마지막으로 미국 GFS 장기 예보 모델에 따르면 대만 남쪽 바시의 섬 인근에서 새로운 열대 요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칠 내로 태풍으로 발달할 경우 이름은 판선, 즉 바람의 신이란 의미의 중국 제출 명칭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한 장벽에 막혀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결론 및 당부. 요약하자면 이번 주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급격한 기온 하락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말 이후에는 초겨울 수중의 한파가 예상되므로 보온 준비와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중순 동아시아 기상 리포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